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우유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요리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 음식들은 돌 이전에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유식 단계에서 소개시켜 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우유 같은 경우는 돌 이후부터 먹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돌이 지난 아이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슈니가 웬만한 음식들 정말 잘 먹는데 우유를 먹는 양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슈니에게 충분한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들을 이 영상에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식품군 중에 우유와 유제품을 아이들에게 꼭 먹여야 되는 이유는, 이 유제품들이 정말 훌륭한 단백질원이자 칼슘 공급원이기 때문이에요. 이 칼슘은 뼈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를 유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칼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유 아이들이 섭취해야 되는 칼슘의 양은 이렇게 제가 표로 띄워드릴 텐데요. 1세 미만의 영아들 같은 경우는 모유나 분유를 섭취하면서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유를 잘 하고 있는 아이라면 굳이 칼슘을 따로 먹일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돌이 지나서 수유를 끝내고 이제 생우유를 먹어야 되는 아이들은 이 우유를 통해서 주로 칼슘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 1살이 넘어가면서 칼슘 요구량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칼슘을 주로 섭취하는 식사 방법도 달라지고 요구량까지 같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칼슘 요구량을 잘 채워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칼슘을 무조건 많이 먹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피 속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는 고칼슘 혈증이 일어나고, 고칼슘 혈증이 일어나면 어지러움이나 우울감, 이런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칼슘을 신장으로 배출하면서 신장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뼈가 오히려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칼슘 혈증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서 상한 섭취량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칼슘을 섭취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영양제를 막 많이 먹으면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결코 좋지 않다. 즉, 칼슘을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칼슘을 주로 유제품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유제품으로 칼슘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그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슈니에게 주고 있는 유제품들의 영양 성분표들을 보면서 얼마나 먹으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유 같은 경우는 100ml당 칼슘이 100mg 들어있어요. 우유량과 칼슘량이 숫자가 똑같죠?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2단계 치즈 한 장에는 130mg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요거트 한 통에는 85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제품들마다 안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편하게 생각하면 우유 100ml를 아기 우유 한 잔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기 우유 한 잔이나 치즈 한 장이나 요거트 한 통이나 모두 1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유제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앞에 표의 내용을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요. 만 1살에서 만 2살까지 아이들은 하루에 칼슘 500mg을 섭취해야 되고, 만 3살에서 만 5살까지 아이들은 600mg의 칼슘을 섭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저희 슈니 나이인 만 1살에서 만 3살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요. 우유는 하루에 500ml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 슈니 같은 경우는 우유를 하루에 500ml 절대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제품을 섞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슈니에게 주는 방법은 하루에 우유 200ml와 치즈 2장, 그리고 요거트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총 칼슘량이 545mg이 나와요. 그러면은 권장 섭취량 이상의 양이 되면서 상한 섭취량보다는 적은 양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날이 매일매일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제품을 활용한 간식이나 식사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유제품을 섭취하게 만드는 것도 칼슘을 섭취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총 4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요리 레시피 할 거 많으니까요. 빠르게 진행해 볼 텐데, 오늘도 슈니가 자고 있으니까 슈니가 자는 동안 조용조용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치즈를 한 장씩 먹는 슈니에게 슬라이스 치즈를 어떻게 다양하게 주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슈니에게 그냥 치즈 한 장을 통째로 줘도 잘 먹지만 그러면 너무 금방 먹고 한 장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를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든 공치즈와 국수 모양으로 자른 국수 치즈 중에 한 가지를 슈니에게 고르라고 해서 그 모양으로 해주는데요. 치즈를 반으로 갈라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치즈를 만들 건데 치즈를 김밥처럼 돌돌 말아 칼로 잘라주시고요. 손으로 적당히 공 모양으로 뭉쳐주세요. 이렇게 만들면 치즈공 하나하나가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이가 치즈를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 치즈인데요. 치즈를 국수 모양으로 얇게 점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치즈를 자르면서 하나씩 아이한테 주면 아이가 받아서 먹으면서 잘 기다려줄 거예요. 국수를 좋아하는 슈니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먹는 방법입니다. 국수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만들어줘 보세요. 이렇게 나름 근사한 치즈 한 상이 완성되었는데요. 이건 냉장고에 보관하면 너무 굳어버려서 내일 슈니한테 줄 수 없으니까 이따 다른 요리할 때 사용할게요. 그 다음 만들 요리는 초간단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준비물은 달걀 하나 그리고 아이들 먹는 우유인데요. 우유 50ml에 보통 사이즈 달걀 1개를 깨서 넣어주시면 우유와 달걀의 양이 거의 1:1이 됩니다.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우유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 우유 맛에 예민한 아이라면 우유를 조금 덜 넣으시면 됩니다. 우유와 달걀을 포크나 거품기로 잘 섞어주시고요. 우리 어른들이 먹을 거라면 소금 간도 하겠지만 저는 슈니 음식에 간을 아직 안 해줘서 이대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의 요리 팁이 나오는데요. 요리 똥손도 실패하지 않는 스크램블 에그 만들기.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코팅팬에 기름을 살짝 넣고 키친타올로 한번 쓱 닦아서 기름량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달걀물을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불을 약불로 켜시고요. 슬슬 김이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때 주걱으로 바닥을 쓱 긁어보시면 바닥부터 달걀이 익기 시작한 걸 보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달걀을 절대 노릇노릇 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뒤적여 주시면 되는데요. 어른들이 먹을 스크램블 에그는 계란물이 살짝 보일 때 꺼내줘야 그 자체의 잔열로 먹기 좋게 완성되는데 아이들은 달걀을 완전히 익혀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이 약간 마른 느낌이 될 때까지 익혀주세요. 그러면 실패할 수 없는 스크램블 에그도 완성입니다. 세 번째 요리는 요즘 슈니가 아침 식사 메뉴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바나나 오트밀 요거트입니다. 준비물은 요거트와 바나나 하나 그리고 오트밀인데요.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그 위에 오트밀을 적당량 올려주신 다음에 아기 요거트 한 통을 부어주세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산딸기를 함께 넣어주시면 색감도 예쁘고 맛도 더 좋지만 마트에 가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들아,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넣은 재료들을 잘 섞어주시면 슈니의 최애 아침 메뉴 바나나 오트밀 요거트도 완성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요리는 요거트 치즈 매쉬드 포테이토입니다. 준비물은 미리 삶아놓은 감자 2개와 요거트 1통 그리고 치즈 1장입니다. 저는 아까 만들어둔 공치즈와 국수 치즈를 사용할게요. 삶은 감자는 뜨거운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 보울에 넣어주시고요. 잘 으깨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뜨거울 때 치즈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럼 치즈가 잘 녹을 거예요. 치즈가 다 녹아서 섞였다면 요거트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 요리가 맛이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통감자 요리 맛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소금 간을 해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주시면 딱 그 맛이 됩니다. 이 레시피는 사실 터키에서 먹어본 쿰피르라는 감자 요리에서 착안했는데요. 쿰피르처럼 여러가지 야채나 토핑을 섞어서 드셔보시면 어른들 간식이나 식사 한 끼로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섞으면 매쉬드 포테이토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걸 반찬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토핑을 더해 쿰피르나 감자 샐러드처럼 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주시면 맛있는 감자볼로 아이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요리도 어려운 건 없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제품을 아이에게 주다 보면 아이들도 우유나 치즈, 요거트에 대해서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제품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멸치를 우유 대신에 주는 건 어떻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멸치가 칼슘 공급원으로 굉장히 좋은 식재료이긴 하지만요,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 멸치는 주로 마른 걸 먹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좋은 식감으로 주기 조금 어려웠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칼슘 요구량을 모두 만족할 만큼의 멸치를 주면 아이들이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치를 조금 활용하는 건 좋지만 칼슘 요구량을 충분히 채워줄 만큼 먹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제품을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래도 저래도 정말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멸치도 조금 주시고 영양제를 통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키성장 관련된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안에 칼슘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제품을 잘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칫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는 칼슘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을 충분히 먹고 있는 아이라면 굳이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많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산소 형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영양제는 과유불급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유제품을 너무 안 먹으면 그럴 때 영양제를 적절히 활용하시고, 우리 아이가 유제품을 정말 잘 먹고 있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영양제 같은 거 먹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우리 아이 키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